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 깡패 리포트 쉬운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선 제가 이 빗썸의 시세 정보, 그러니까 이 월별입니다. 이게 한 토막이 한 달입니다. 이게 12개면 1년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를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월별 큰 그림을 보고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 여러분들이 오늘 시세가 얼마냐? 오늘 시세 뭐 우리나라 돈으로 830만 원입니다. 미국 달러로 8천 달러가 이제 무너졌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시세 매일매일 오르고 내리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치가 아닌 가치를 봐야 된다. 숫자가 아닌 가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라는 게 뭡니까? 가치의 뿌리는, 그러니까 시세의 가치 뿌리, 그러니까 시세의 수치가 아닌 가치의 뿌리는 거래량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거래량, 그러니까 큼지막한 거래량을 봐야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거래량이 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거래량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1법칙 수치가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 깡패가 밝히는 제1법칙이 뭡니까? 오래간만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시장 깡패, 암호화폐 시장의 시장 깡패가 밝히는 제1법칙은 수치가 아닌 가치다. 그 가치의 뿌리는 거래량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과하면 반발한다. 과하게 떨어지면은 반발해서 오르고, 과하게 오르면은 반발해서 상당 기간 떨어진다고 하는, 과하면 반발한다는 게 이 법칙이고, 또 하나의 굴곡, V의 굴곡이든지 대시의 굴곡이든지 하나의 굴곡보다 두 번째 굴곡이 더 크게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제3법칙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800만 원 가격,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 미국 달러로 8,000달러 시장 가격이 붕괴됐다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난리 부릴 게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떨어졌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래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래량은, 누적 거래량은 별거 아닌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동요하지도 마시고 투자도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라고요. 제가 투자 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들 얼마 벌었다, 뭐 10% 벌었네, 20% 벌었네, 그거 의미 없습니다. 남들 10% 벌을 수도 있고 10%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떤 언론을 보면은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을 매주 일정 금액을 매주 샀다고 하면은 연평균 49%의 수익률을 봤을 거다. 엄청난 거다. 뭐 이렇게 따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언론 보도를 보시고 하시는 소리겠지만은 그게 말이 됩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따지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느 정도 적금 붙듯이 매일 일정 시점에 일정 금액의 적금을 붙듯이 하는 투자 기법이 있는데, 그것도
추세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추세적으로 오르면 오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추세가 발생하는 시점을 봐야 되는데 모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말씀드리는 시장 깡패가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거래량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특검법이 정무위에서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29일이죠. 내일 모레가 29일 맞죠? 내일 모레 국회가 통과되면은 어쨌든 특별 금융법, 그러니까 특검법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를 인정해주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골자는 그거죠.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테러 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든다면 간단한 예를 가상 자산 사업자라고 하는 이제 이게 특검법에서 하는데 그 전에 정부에서는 가상 자산 취급업소 무슨 뭐 전당포 같은 개념으로 정부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를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바로잡아서 어떻게 보면은 합법화시키고 논리화시켜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이 점차 주식 투자와 같은 시장으로서 자리매김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안인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지금 블록체인 업계라든지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같은 얘기지만은 그거를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줘야 되지만은 투기화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정부 들어서 특히 그 노무현 정부의 뿌리가 있다고 친다고 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바다 이야기로 홍역을 치렀던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초기, 그러니까 2017년도에 초기에 갑자기 그냥 암호화폐 시장이 난리를 부리니까 이거 바다 이야기처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막 규제를 엄청나게 했던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냉탕 온탕 되면 안 되겠지만은 정부도 어쩔 수 없이 큰 틀에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어떻게 해서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 앱이 깔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어쩔 수 없는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상황이 왔다는 걸 여러분 그러면은 주식시장, 선물시장, 애완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선택권은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도 그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말 한마디에 40%가 폭등하고 또 무슨 일 하나에 폭락하는 이러한 사태, 그러니까 시장에 안정성이 없는 또 자금 세탁이 가능하고 또 테러 자금 전달이 가능한 이런 상태 때문에 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규제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자체는 기존 금융업계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만 이방카가 만약에 정권력이 있고 권력력이 있는 그딸 이방카 말입니다. 트럼프의 딸은.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방카를 잡아라 이런 특명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방카가 뭐예요? 남편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금융,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그냥 두겠습니까? 곧 지금 이미 이루어졌지도 모르겠지만은 유대인 세계,
미국 스탠포드 출신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쫓아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항시 염두에 두셔가지고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깡패 리포트 쉬운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